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FOMC 이후를 준비하라라는 내용입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시장이 상당히 또 이제 중요한 기점에 도달을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시장에는 항상 이제 사이클이라는 게 이제 존재하는데 지금 시장은 어느 정도 사이클이 돈 다음에 FOMC를 기다리고 FOMC 결과가 나오고 나서 새로운 순환을 할 준비를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내가 이제 이 FOMC 이후에 어떠한 전략으로 시장에 대해서 이제 대응을 할 것인가, 그러면서 어떻게 또 이제 수익을 챙겨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민을 하고 방법을 어느 정도는 좀 정해 놓으셔야 되는 그러한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제 어떻게 준비를 하느냐에 따라서 8월 달에 또 여러분들의 계좌가 갈릴 수가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이 FOMC 이전에 시장이 쉬어갈 때 포트를 더욱더 단단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면서 이제 또 이 FOMC 이후에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을 또 이제 어느 정도는 꾸려 나가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 이제 여러분들의 이제 계좌가 뭐 아마 이제 여러 가지 종목들을 또 갖고 계실 겁니다. 지금 이제 뭐 반도체도 그렇고 2차 전지도 그렇고 그동안에 워낙에 하락을 많이 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는 뭐 조선이나 방산, 바이오 뭐 이쪽이 또 상당히 상승을 보이다 보니까 아마 이제 어떤 종목을 좀 접근을 해야 될까,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좀 어지러워 하시는 분들이 또 이제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8월 달 시장도 뭐 흐름이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흐름이 이제 왜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냐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냐면, 자, 시장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최근 시장의 이 흐름을 보게 되면 코스닥과 코스피 모두 다 상당히 급락하는 그림이 나타났었죠. 상당히 또 이제 이 트럼프의 피습 사건을 또 이제 계기로 해서 시장이 또 이제 우리 주도주 종목군들에 대한 차익 실현이 강력하게 나왔었죠. 2차 전지나 혹은 이제 반도체나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양 주도주가 모두 다 상당히 이제 급락이 나오는 그런 그림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시장의 양 주도주가 또 급락이 나오다 보니까 시장이 마찬가지로 또 같이 급락하는 그런 그림이 나타났었죠. 그러면서 조정폭이 상당히 깊어졌었고, 이 조정이 나오는 가운데 또 수급을 넘겨받는 섹터군들이 제약바이오, 조선, 방산 이러한 쪽들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우리 시장은 이제 순환이 이렇게 나타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이제 이 반도체 같은 경우에 우리 시장 상반기를 상당히 또 이제 끌고 가주는 모습이 나타났었습니다. 워낙에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이 컸었기 때문에 HBM에 대한 하반기까지의 추가적인 기대감은 유지가 되어 왔었죠. 그러면서 최근까지 또 이제 상승이 나왔었다가 엔비디아에 대한 기대감, 그러니까 이제 이 트럼프가 반도체 지원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이제 접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오늘은 또 엔비디아의 아성이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 엔비디아의 독주가 무너지는 것이 아니냐라는 또 이제 이런 우려감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애플이 또 이제 이 AI에 대해서 구글의 제품을 사용을 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이제는 또 이 HBM AI 반도체 쪽도 본격적으로는 경쟁으로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엔비디아의 독주가 끝날 수가 있겠고, 그러면서 엔비디아에 대해서 확실하게 또 이제 수혜를 받았었던 SK 하이닉스까지 약간의 하반기까지 실적이 좋기는 좋죠. 2분기에 굉장히 실적이 좋게 나왔으니까. 다만 HBM에 대한 기대가 살짝 꺾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는 살짝 꺾여버린 구간이 현재 구간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우리 시장은 현재 이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중요하게 자리 잡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는 뭐 주도주든 아니면은 뭐 소부장 종목이든 확실하게 성장이라는 키워드가 어느 정도는 있는 종목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대주전자 재료나 PNT 같은 이러한 종목군들이 또 상승이 잘 나왔었던 게 업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하게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는 종목군들이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상승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상승이 나온 이유 자체가 하반기까지 내년까지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기대감, 이 실적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는 거고, 방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뭐 폴란드발 추가적인 이제 이 수주 계약건들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원전주들도 마찬가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원전주들도 최근에 상당히 큰 기대감이 나타났었죠. 체코 수주권들로 인해서 이제는 유럽에 대한 본격적인 수주권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이 마찬가지로 작용을 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FOMC 이후에는 이제 또 새로운 종목군들이 돌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왜 그러냐라고 하면 최근에 상승이 나왔었던 뭐 원전이나 혹은 이제 뭐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들 전체적으로 또 쉬어가는 그림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조선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이 나왔어요. 그러다가 어제부로 고점 구간에서 약간의 또 차익 실현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선 관련된 종목들은 워낙에 그동안에 상승이 잘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슬슬 고점에서 차익 실현이 나올 만한 위치에 도달을 했구나 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피팅 관련된 종목들도 현재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고점 구간에 모두 이제 이 위치에 있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고점 구간에서 또 연속적으로 차익 실현이 나왔기 때문에 조선주들도 한 차례 사이클이 돌았구나라는 부분을 우리가 파악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워낙에 이 수급이 들어간 구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신고가 구간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선 추가적으로 신규 접근을 하기에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그럼 방산주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어느 정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점.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상당히 상승이 잘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약간 쉬어가는 그림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도 약간은 쉬어가는 그런 이제 흐름이 오늘 나타나고 있구나. 전체적으로 최근에 이 주도주 종목군들이 신고가에 도달을 했기 때문에 이번 주 FOMC를 앞두고 이제는 어느 정도 차익 실현에 대한 심리가 나타나고 있는 게 현재 구간이구나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또 이제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KCTC를 포함을 해서 뭐 예스24라든지 TMF 사태에 대해서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네들은 왜 가고 있을까요? 얘네들은 결론적으로 아직까지 상승이 덜 나왔기 때문에 오늘까지 상승이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상승이 덜 나올 수 있었느냐? 요거를 파악하는 기준은 결론적으로 수급이 된다라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 TMF 관련해서 수혜를 받았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수급을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다 아직까지는 수급이 죽지 않았었던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이 살아있는 상황에서 지금 그동안의 주도주 종목군들, 뭐 제약바이오나 뭐 조선 이런 쪽들이 쉬다 보니까 이제 이쪽 종목들이 어느 정도 또 추가적으로 탄력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우리가 시장의 흐름을 판단을 해봤을 때 최근에 주도주 종목군들은 워낙에 미증시, 그러니까 이제 미국 쪽에서 안 좋은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주도주 종목군들, 반도체 2차 전지는 약한 흐름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개별주 종목군들도 뭐 방산이나 혹은 이제 뭐 조선, 뭐 그 다음에 이제 제약바이오, 그 다음에 트럼프 트레이딩, 헬스 트레이딩, 그 다음에 뭐 지금 이 TMF 사태 관련된 종목들까지 해서 일제히 싹 사이클이 돈 다음에 오늘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날이다라는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FOMC를 앞두고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고, 그러면 FOMC 결과가 나온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시장이 다시 한번 순환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 오늘 뭐 추가 매수나 신규 매수를 뭐 당장 이제 적극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FOMC 이후에 주도주가 어떠한 종목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금 반도체도 2차 전지도 뭐 조선도 방산도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확실하게 성장성을 가져가는 앞으로의 성장성이 기대되는 종목군들이 그 섹터군 내에서도 상당히 이제 또 이 상승을 좀 이끌어내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요.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HBM에 대한 이 피크아웃에 대한 이 우려감들이 약간 살짝 나타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 업황이 분명하게 좋습니다. 뭐 디램 가격 올라가고 낸드 가격 올라가고 내년까지 또 초과 수요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황인데 지금 HBM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한풀 꺾였다라는 점이 중요하죠. 그러면 이 HBM에 대한 기대감이 살짝 한풀 꺾인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는 또 이제 소멸이 되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부터가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은 이제 이 프리미엄, HBM이라는 프리미엄이 살짝 한풀 꺾인 상태에서 확실하게 성장성을 가져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또 반도체 내에서는 주도를 할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거니까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확실하게 이 섹터군 내에서 상승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을 슬슬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런 시점이고요. 그 다음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그동안에 정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매크로 수급 때문에 반등이 나오는 것이다라는 부분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2차전지는 상대적으로 이 다른 종목군들보다 먼저 맞았죠. 먼저 이제 이 주도주 종목군 중에서는 이 우려감들이 좀 커졌죠. 계속해서 이제 이 업황에 대한 우려감들, 그 다음에 뭐 리튬가 하락하는 부분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트럼프 리스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악재가 상당히 여러 가지가 나오게 되면서 먼저 악재를 반영하는 구간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을 끌어내리는 주체였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최근에 코스닥이 상당히 큰 폭으로 내려갔었고 지지를 할 만한 구간에서 지지를 잡아주고 바닥을 보여주면서 반등을 해주니까 매크로 수급이 들어가 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또 반도체 쪽이나 혹은 다른 이 단기 주도주 쪽에서 오늘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다 보니까 간밤에 테슬라 급등이 또 나오게 되면서 매크로 수급이 추가적으로 들어가고 그에 따라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라고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바닥에 대한 기대감만으로는 이 접근하기에는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신규 접근을 하셨다라고 한다면 다음 매물 구간 정도까지는 현재 10만 원 구간에서 10만 5천 원 정도 구간까지는 어느 정도 이제 노리고 접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다만 워낙에 매물대가 두터워진 지금 현재 매물벽이 두터운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우리가 여기서부터 진짜 본격적으로 상승하겠지라는 기대감을 갖고 접근하기에는 아직은 이르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이제 보셔야 될 건 확실하게 이 수급을 받아주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2차전지 종목군에는 이 유독 이제 강조드린 종목군들이 있었을 거예요. 예전에 이제 뭐 3월 달에 뭐 필에너지나 혹은 뭐 탑머티리얼 같은 이러한 종목들을 필두로 해서 뭐 최근에 뭐 테이펙스라든지 혹은 뭐 유진 테크놀로지라든지 2차전지 중에서도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 이 섹터군 내에서도 확실하게 성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군들에 대해서만 추천을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주도주 종목군들을 접근한다. 반도체나 2차전지 종목군들을 접근을 한다라고 했을 때 지금은 다 같이 가는 게 아니라 굉장히 한정적인 수급 내에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는 종목군들이 상승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러한 종목군들을 잘 골라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들이 FOMC 이후에는 조금 더 좀 시야를 넓게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야를 넓게 가져가셨으면 좋겠다라는 부분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분기가 될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태까지와는 이 상승이 나오는 종목군들이 살짝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뭐 가장 대표적인 게 이제 건설 업황이 될 것 같은데 건설 업황 같은 경우에는 가장 또 대표적으로 고금리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종목군들이었죠. 그런데 이번에 우크라 재건에 대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나타나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반응이 나타나는 그런 종목군들이 생겨났다라는 겁니다. 아마 3분기 같은 경우에는 이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워낙에 이제 또 성장성을 크게 보여줄 수 있는 섹터군들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이제 3분기에는 고금리로 인해서 피해를 받았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시장이 좀 주목을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게 좋은 종목이 무엇이야라는 점을 한번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결국 시장에서 좋은 종목은 뭐 실적이 뛰어난 종목, 앞으로 성장성이 뛰어난 종목, 뭐 이러한 종목들이 될 수가 있겠지만 결국에는 나한테 또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이 좋은 거거든요. 그러면 나한테 돈을 벌어다 주는 종목이 오늘 조선이면은 오늘 조선을 접근을 해주면 되는 거고 내일 방산이면 내일 방산 쪽으로 그 다음에 모레 또 게임주들이 간다? 그러면 또 게임주들의 관심을 가져다 주는 겁니다. 이처럼 이 FOMC 이후에는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이야기, 그 다음에 또 추가적으로 뭐 미국 대선에 대한 이야기라든지 여러 가지 또 이제 그동안의 시장과는 약간은 궤를 달리하는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면서 상승이 나오는 범위가 굉장히 좀 다양해질 겁니다.
상승이 나오는 범위가 굉장히 다양해질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시야를 넓게 가져가실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같은 경우에 상승을 주도하고 있는 지금 TMF 관련된 종목들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이 반사수혜를 받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가고 있지 않는 상황입니다. 다만 반사수혜를 받는 부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수급을 잘 받아주고서 상승이 잘 또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우크라 재건주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 결론적으로는 앞으로 이제 이 트럼프가 당선이 유력해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한 차례 이제 강력하게 수급을 받아줬었습니다. 트럼프가 우크라 재건, 아무래도 이제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더 이상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젤렌스키가 또 이 우크라 재건에 대한, 그러니까 이제 우크라 협상에 대한 또 이제 의지를 보였잖아요. 러시아와 협상을 할 의지가 있다라고 하면 이제 중국의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관련된 종목들이 또 이제 일제히 수급을 받는 모습들을 나타냈었습니다. 그러면은 이 종목들이 또 이제 수급을 받아주니까 잠시간에 또 추가적으로 이 우크라 재건주들이 시장을 주도할 수 있겠구나라는 부분을 또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오늘 같은 경우에는 해리스 관련된 종목들이 또 마찬가지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수급을 보더라도 해리스 관련된 종목분들이 시장에서 주도주가 쉬어가고 있고 개별주가 가는 환경이니까 얘네들이 또 수급을 받아주고 있구나, 이런 식으로 또 해석을 해 나가면서 시장에서 주도를 할 수 있는 종목분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파악을 해 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현재 시장에 대해서 주도주가 막 끌고 갈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에게 반도체나 2차전지 지금 적극적으로 이제 비중에 좀 크게 확대를 하시고 길게 쭉 끌고 가셔라 라는 부분을 또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현재 시장은 그런 그림은 아니거든요. 지금 현재 시장은 철저하게 개별주들에 대해서만 빠르게 반응이 나오고 있고, 그 개별주들이 빠르게 반응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쪽으로 시선을 돌리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이제 놀이터에 많이 이제 비유를 하는데, 놀이터에서 가장 재미있는 놀이기구를 생각을 해보면 그네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정글짐, 시소 같은 이런 기구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이 기구들만 타면 결국에는 재미가 없죠. 시소 100번 타서 계속해서 이제 그 시소만 타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우리는 그 시소가 질려버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소 한 10번 타면 그 다음에 그네 한 5번 타러 가고, 그네 한 5번 타러 갔다라고 하면은 잠깐 또 이제 달리기 좀 하러 갔다 왔다가 그 다음에 또 달리기도 질린다. 그럼 또 이제 축구죠. 공놀이 좀 한번 하러 가고, 이런 식으로 우리 시장에서 계속해서 좀 이 놀이터와 같이 시선을 계속해서 좀 옮길 필요성이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지금 현재 시장은 그러한 시선, 넓게 보는 시선과 발빠른 대응 전략이 더욱더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성장성에 대한 키워드가 확실하게 더욱더 주목을 받을 텐데, 현재 주도주 종목군들이 쉬어가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개별주들이 날뛰는 시장이 될 거예요. 개별주들이 날뛰는 시장이 될 텐데, 여러분들이 이거 실적 좋아, 이거 앞으로 성장성 좋은데 난 이것만 팔 거야 라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2차전지 때문에 혹은 반도체 때문에 고생을 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앞으로 이 소외되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날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번 주에는 확실하게 좀 잘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FOMC 이후에 어떠한 종목이 주도주가 될 것인지, 그러면서 어떠한 종목이 시장에서 단기 주도주가 되기 위해서 확실하게 수급을 받아주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결국에는 이제 시장의 그림은 계속해서 개별주 위주의 그러한 그림으로 유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주도주가 다시 한번 끌고 가는 그림이 나올 때까지는 한동안은 개별주에 집중하는 그러한 전략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됩니다. 자, 정리를 해보면 오늘 그리고 이제 이번 주는 FOMC를 준비하는 그런 한 주가 될 겁니다. 현재 시장도 그런 준비하는 눈치 보기 장세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갔었던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 FOMC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또 확실하게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인데,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사실 또 지금은 시장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됐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금리 인하를 한다라고 해서 무언가 시장이 엄청나게 환호하기는 힘들 겁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또 시장은 박스권으로 움직이되 가는 종목들만 가는 장세가 또 계속해서 나타날 것이니까 여러분들이 소외되지 않기 위해서 지금 현재 시장에서 확실하게 취해야 될 전략은 정해져 있다라는 점, 결국에는 내가 수익 볼 수 있는 종목, 현재 시장에서 결국 좋은 종목은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니까 확실하게 내가 수익을 볼 수 있는 종목이 어떠한 종목인지, 어떠한 종목이 수급을 잘 받아주는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한번 8월달 전략을 꾸려나가 보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자, 강조드렸듯이 이번 주는 최대한은 이제 한번 준비하는 그런 이제 그림으로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FOMC 이후에 계속해서 이제 이 여러 가지 전략들을 한번 이제 또 다양하게 펼쳐가 보시면서 8월 달에는 꼭 여러분들 이 소외되지 않는 시장에서 확실하게 좀 수익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을 또 연속적으로 접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도 계속해서 이제 또 좋은 내용들 또 이제 안내를 드릴 거고요. FOMC 이후에 또 이제 시장이 새로운 분위기로 또 전환이 될 것이기 때문에 과연 또 이제 어떠한 종목군들이 단기 주도주로 갈 수 있을 것인지 다음 주에는 이 부분 한번 중점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남은 한 주 시간 동안 또 성투하시기 바라겠고요. 다음 주 또 저는 좋은 내용으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